의사 박경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기는 원래 일주일 정도 지나면 뭐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지나서 나을만 하면 또 감기가 오고 나을만 하면 또 오고 아유. 이렇게 겨울 내내 감기에 시달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건 감기 아니고 다른 병 아닙니까? 사실 감기가요. 예. 뭐 1년에 몇 번 걸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감기가 걸렸어도 내가 얼마만큼 빨리 낫느냐가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감기를 달고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감기가 한 번 걸리면은 뭐 일주일만이 아니라 뭐 2주일, 뭐 3주일, 뭐 한 달, 2달까지 가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잖아요. 네.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감기 후에 몸도 엄청 피곤하고 또 감기 뒤에 다른 질병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감기인지 감기가 아닌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감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걸리고 난 다음에 일주일이면 낫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감기 걸리는 거는 재발한 게 아니고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는 게 2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바이러스 중에서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한 번 들어온 바이러스는 그걸로 우리 몸에서 이겨낸 거고요. 그다음 새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감기 한 번 걸리게 되면 다시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잘 안 낫는 분들이 많은 것도 바로 그런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보면은 당연히 감기 걸리고 싶지 않고 뭔가 예방 방법을 하더라도 이걸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뭐 예방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참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엄지의 제왕에서 감기 예방약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명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네. 천연 감기 보약이라고 제가 말을 붙여놨는데요. 결국은 뭐냐면 감기라고 하는 거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면역력을 결국은 평상시에 키워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한약에서 만든 감기약이면 만들어 놓고 먹지도 못할 쓰기 쓴 그런 것들일까 봐 걱정이 되네요. 오늘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아마 드시라고 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그러면 아이들도 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되나요? 그럼요. 아이들도 먹어야죠. 왜냐하면 아이들도 감기 많이 걸리니까요. 특히 아이들 때문에 고생을 하시니까 아이들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재료입니다. 이 앞에 지금 뭔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엄청난 재료가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개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엄지의 제왕. 네. 엄지의 제왕. 네.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네요. 표고버섯, 마늘, 현민. 현미.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루를 낸 거거든요. 가루 낸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뻔한 재료 아니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원래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항상 우리 곁에 있죠. 그렇죠. 곁에 있죠. 예. 진짜 밥상에 있을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재료를 굳이 고른 이유가 있으세요? 표고버섯 하면 렌틴한 성분이 있어서요.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해주는 면역 물질인데 그게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암에 근데 좋은 이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물질이요. 네.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성장을 못하게 막아주고 자라지 못하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러스를 막아주는데 1등 공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터페론이 잘 생성될수록 도와주는 게 바로 표고버섯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좋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감기를 풍이라고 하는 바람 기운, 그다음에 한이라고 하는 찬 기운이 들어오면 발생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풍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람 풍자를 보면 그 안에 벌레충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그 벌레충, 바람 안에 벌레충이 들어있다는 거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바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 풍을 제거해주는 바이러스나 세균을 제거해주는데 뛰어난 성분이 바로 표고버섯에 있고요. 우리가 차다. 이럴 때도 뭐냐면 찬 기운을 없애줘야지만이 우리의 몸의 밸런스를 유지해줄 수가 있잖아요. 네. 에너지 소모가 없이. 그래서 이제 마늘이 들어가서 바람 기운과 찬 기운을 같이 없애줄 수 있는. 그래서 두 가지가 아주 궁합이 제대로 잘 맞기 때문에 두 가지 재료를 반드시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현미는요,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두 가지 재료와 다르게 면역 세포라고 하는 것들도 영양이 있어야지 살아나서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결국은 그 영양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현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현미라는 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비타민이나 무기질, 단백질, 당질도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영양이 없으면 결국 우리 면역세포가 활동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뭐 마늘이나 표고가 들어가도 활동을 못 하는데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또 현미가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또 현미 자체가 기본적으로 베타글루칸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옥타코사놀이라고 하는 성분, 감마 오리자놀이라고 하는 면역 성분들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면역력도 도와주면서 면역세포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재료는 대단히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죠. 다 근데 지금 세 가지를 가루로 갖고 오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가루로 내서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통으로 저렇게 식품으로 그냥 먹는 게 좋은가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깨를 드실 때에도요. 네. 깨를 드실 때에도 그냥 통깨를 먹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다 대변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깨도 이제 갈아 먹는 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간다라는 건 뭐냐면 표면적을 넓혀서 우리 몸에서 쉽게 좋은 성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루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도 환을 만들 때 가루로 만들어서 빚잖아요. 네.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이 재료가 준비돼 있잖아요. 네. 그럼 뭐 가루채 먹나요? 아니면 물에 섞어 타나요?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될까요?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맛있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네. 일단 꿀을 사용할 겁니다. 꿀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들 꿀 그러면 또 그냥 맛있게만 먹으려고 넣나 보다. 그게 아니고요. 네. 혹시 마늘을 드셔서 위장 장애를 조금 또 있을까 봐, 속 쓰릴까 봐 위장의 자극을 줄여주기 위해서도 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꿀이라고 하는 건 또 보존력이 있어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이거 하루 먹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또 오랫동안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꿀을 사용하는 이유가 또 거기 있고요. 또 꿀 자체에도 페놀 성분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요. 네. 꿀 자체도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꿀만요? 예, 그럼요. 꿀만 드셔도 좋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꿀도 함께 첨가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완전 환상의 궁합이네요. 딱 저 네 가지가. 어떻게 만드는지 얼른 알려주시죠, 네, 선생님. 너무너무 쉽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앞에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이게 표고버섯 가루예요. 종이컵 한 컵 정도만 가루를 만들어서 그냥 부어만 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네. 그리고 마늘가루. 마늘가루는 큰 수저 있잖아요. 우리 네. 어른 수저로 한 스푼 정도. 네. 많지 않습니다. 표고버섯은 종이컵 네. 하나. 그리고 현미가루는 2스푼 정도. 어른 스푼 2스푼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꿀은 반 컵 정도. 한 컵. 네, 반 컵 정도만 넣으시면 돼요. 취향에 따라 더 넣어도 되나요? 떠넣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예. 섞어만 주시면 되거든요. 쉽네요. 아주 너무 궁금하네요. 쉽죠? 간단하네요. 네, 이렇게 섞어요. 섞어주면 이렇게 돼요. 병에다 담아놓으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제 하얗지만 예. 이제 꿀이랑 섞게 되면 약간 색깔이 이제 검어지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땅콩잼 같아. 네, 잼 같죠. 스푼을 사용하실 때는 가능하면 나무 스푼이 좋겠어요. 아. 쉽게 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침 묻히거나 여기에 그 물이 묻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한 스푼 정도로 조그만 티스푼으로 드시는데 한 스푼이 한 5g 정도 돼요. 네. 우리 이게 환으로 만들었을 때 우황청심환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환이 5g이거든요. 5g 정도 돼요. 그래서 그 한 5g 정도만 이렇게 해서 떠서 드시면 돼요. 드시면 되는데 물과 함께? 그냥 이거 먹어도 맛있어요. 물 드셔도 되고 안 드셔도 관계없고 아침에 식후에 드시면 되는데요. 식후. 식사 후에 드시는데 또 연세 있으신 분들은 여러 가지 약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 약을 드시고 난 다음에 1시간 정도나 있다가? 2시간 정도 사이를 두시고 네. 그때 드시면 돼요. 간식 먹는다 생각하고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먹고 나서 속이 편하고 괜찮다 싶으면 네. 아침, 점심 드시면 되고 괜찮다 싶으면 아침, 점심, 저녁 드시면 돼요. 늘려가셔서 하루에 3번까지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드시면 돼요. 맛만 좋고 보관만 오래 하면 아주 좋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보관이 오래되면 더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드시면 뭐 충분히 뭐 열흘이고 드실 수 있어요. 2주도 드실 수 있는데 더 오랫동안 내가 만들어 놓고 먹고 싶다. 한 달 네. 정도 더 이상. 그러면 꿀을 있잖아요. 네. 꿀을 그릇에 담아서 불에 올려놓고 살짝 데우세요. 그러면 꿀에서 데워지면서 흰 수증기가 탁 올라와요. 올라올 때 그 수증기가 한 20초 정도만 날아가게 놔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꿀을 드러내서 섞으시면 되는데 꿀에 있는 수분을 날리는 거예요. 꿀에 있는 수분을 날리면 꿀이 더 단단해지면서요. 보관이 더 오래 됩니다. 그래서 한약에 환을 만들 때에도 네. 그렇게 만듭니다.
네. 그냥 꿀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가 냉장 있죠. 보관이 실온이.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냉장 보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스푼씩만 하루에 네. 꺼내 먹으면 되겠네요. 또 좋은 방법이 예. 있어요. 이렇게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떠서 드셔도 되고요. 들고 다니시면서 드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디 여행 갈 때. 예, 그렇죠. 뭐 이렇게 통 같은 데다 담아서 가져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그죠? 공진단이라고 사람들한테는 얘기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환으로 빚으면 우리가 그 휴대하기도 편하고요. 또 한 가지는 네. 저렇게 계속 떠서 먹게 되면 숟가락도 잘 씻어야 되고 잘 말린 상태에서 또 먹어야 되고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넣어서 먹으면 쉽게 또 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네. 이렇게 환을 빚어서 먹게 되면 그런 불편함은 없어져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만약에 담아 놓으면 서로 붙잖아요. 네. 붙으면 안 되니까 현미 가루 있죠. 여기다 이렇게 네, 떡국을 묻히듯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안 붙어요. 아, 이게 현미가루예요? 현미가루예요. 그래서 붙여놓고 먹으면 훨씬 좋죠. 아니 진짜 보기에 너무 먹음직스러워 네, 보이는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아침 점심 저녁을 네네. 먹어봐요. 다들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드셔보시죠. 아니 근데 진짜 마늘 냄새도 안 나고. 발면서 맞아. 마늘 냄새는 뒤에 나요. 마늘 냄새 나는데요. 어우 마늘 냄새가 정말 좀 날 줄 알았더니 별론데. 그렇게 마늘 많이 냄새가 안 나진 않아요. 나가지고 예, 많이 나진 않죠. 아이들도 잘 먹을 수 있을 아,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근데 이거 근데 크게 구미가 당기는 재료는 맛있는 재료는 없다고 없었는데. 생각했는데 오히려 같이 뭉치니까 맛있어요. 아, 진짜 꿀맛인데요? 사실 이거 딱 보면은 아이들한테 속일 때 초코볼이라고 얘기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먹다 보면은 뭐 마늘 향도 나지만은 향 자체가 약간 감칠맛, 그 버섯의 그 향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식재료가 사실 우리가 그 일반 재료로도 쓰이기도 하고 우리가 약선 요리할 때 많이 쓰이는데 왜냐하면 약용 가치가 높아서 그러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가 마늘 하면은 항균 작용이 굉장히 강하고 보온 작용이 좋기 때문에 뭐 감기에 기침, 가래 또 천식에도 효과가 있고요. 뭐 사실 마늘하고 꿀만 가지고도 궁합을 잘 맞춰요. 이렇게 되면은 호흡기라든가 소화기에 굉장히 기운을 좀 끌어올려주는 역할과 이 버섯은요, 이 표고버섯은 우리가 한방에서 그 동의보감에 보면은 품을 다스리고 가래를 삭힌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표고버섯과 꿀과 같이 또 먹게 되면은 중년의 여성분과 남성분의 보양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버섯과 꿀과 마늘이 이렇게 궁합을 맞추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좀 기력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지면서 호흡 기능이 약할 때 먹으면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단, 이 몸이 너무 열이 많거나 또 염증 질환이 있으시거나 이 가래가 너무 노란 가래가 나오실 때는 좀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